자, 2023학년도 9평 수학 총평입니다. 예. 일단 미적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난이도가 올라갔습니다. 그쵸? 선택 과목도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바뀐 수능, 개정교육과정으로 수능이 시작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어떻게 나왔죠? 굉장히 쉽게 나왔었죠. 그래서 선택 과목 유불리를 없애기 위해서 미적분도 어려운 문제가 못 나오고, 특히 29, 30이 좀 계산도 간단하고, 접근법도 간단하고 상당히 좀 예전에 30번 문제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간단히 풀리는 문제들로 구성됐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좀 까다롭게 출제가 됐습니다. 29번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인 수능 전통적인 전체 수능으로 보면은 뭐 예전에 어려운 수능에 비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서 최근 2년간 출제되었던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 시험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고3 현역들이 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학이 강한, 상대적으로 수학이 상당히 단단한 재수생들이 상당히 유리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들이 그랬어요. 보이면 3분, 안 보이면 30분 걸려도 못 풀고, 직관적으로 문제 뜻을 파악하고서 즉석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풀지 못하면 완전히 망하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굉장히 좀 까다롭고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올라간 가운데 또 쉽다는 친구들은 쉽고 또 점수 잘 나온 친구들은 너무 간단히 고득점하는 뭐 그런 시험이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살짝 꼬아놓은 문제들도 있고 뭐 보이면 바로 풀리는데 안 보이면은 또 이게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타고난 수학 감이 좋은 학생들, 원래 그냥 수학머리 있는 친구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대부분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부족했을 겁니다. 문제들이 딱 처음에 접근했을 때 바로 이게 나오지 않고 이렇게 접근해도 틀려. 그래서 다시 해보자 해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쪽으로 접근했는데 또 했는데 또 안 돼. 대부분 학생들이 여기서 패닉이 오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해갖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예. 근데 또 이제 다른 방법으로 세 번째 접근해갖고 또 다르게 접근하면 풀리는 그런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특징 자체가 잘못된 접근, 첫 번째 접근이 잘못되더라도 수정해가면서 계속 방향을 달리해가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었는데 아무래도 첫 접근만으로 풀리는 문제들의 쉬운 이런 모의고사에 적응된 친구들 같은 경우 상당히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 많이 부족했을 텐데 거꾸로 또 수학이 아주 강한 친구들, 수학을 자유자재로 하고 굉장히 좀 재밌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만점 뜨거나 뭐 하나 계산 실수에서 96 뜨고 이렇게 고득점이 가능했던 시험이었습니다. 자, 주요 킬러 문항 번호들 보겠습니다. 자, 15번 수열 문항 체감 난이도가 높았죠. 자, 딱 A1을 시작할 때 0에서 마이너스 5 사이로 생각하고서 풀 수가 그게 자연스러운데 0에서 마이너스 5 사이에 어떤 걸 스타트를 해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패닉에 빠져서 야 이거 못 풀겠다면 시간 낭비했다고 해서 뭐 스킵한 경우도 있고 계속 또 그거 붙잡고 있다가 굉장히 좀 시험 전체가 곤란해질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실제로는 마이너스 5보다 훨씬 작죠. A1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주어진 힌트 같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찍지 못하면 아주 좀 융통성 있게 잘 찍지 못하면 상당히 골치 아플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22번 수투 킬러 문제. 처음에 뭐 이런 문제는 뻔하죠. X축이 변곡점에 걸리거나 극소값에 걸릴 것이다. 그래서 X축 두 가지 경우 해봤는데 둘 다 안 돼. 그리고 둘 다 해봤더니 이게 뭐 불연속점이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이걸 갖고 해보다가 둘 다 아니니까 빠르게 방향을 수정해갖고 그러면은 이 극소값보다 더 밑으로 내려보자 해서 그렇게 하면 또 간단히 풀리는 문제들이었었는데 대부분 또 이제 변곡점 해보고 극소값 해봤다가 안 되니까 또 패닉에 빠져갖고 야 이거 못 푸는 거 아니냐 하면서 또 혼란했으면은 좀 굉장히 까다로웠을 겁니다. 자, 29번 미적분 킬러. 전통적인 관점에서 그냥 수학 강사라든지 아니면 뭐 재수생들 이런 관점에서 그냥 평범한 역함수 미분 문제로 분류되는데 다만 요새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왔죠. 특히 변수가 너무 많아요. FS란 녀석 나오고 GT란 녀석 나오고 S란 변수 따로 T란 변수 따로 국밥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생소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현역 고3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음함수 미분, 역함수 미분을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에 출제도 안 됐고, 그래서 실전에서 아마 풀어서 맞추기 까다로웠을 겁니다. 30번 미적분 문제는요, 이 주어진 조건을 빠르게 파악해서 그래프 그리는 게 첫 번째고, 이게 안 되면은 아예 손도 못 대고, 설사 이거 그렸다고 하더라도 시한적분 통해서 계산을 해서 요 문제를 정답을 내야 되는데, 다만 요즘에 어때요? 현역 고3 학생들이 수학이 쉽다 보니까 공부를 사실 많이 안 하죠. 이런 수학에 절대 공부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복잡한 치환적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끝까지 계산해서 정답 구하기가 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뭐 전통적인 수능 관점에서는 29번, 30번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은 최근 2년 동안에요 미적분 선택 과목 29, 30이 너무 쉽게 나왔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까다로웠고, 원래 보통 그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어렵다가 쉽게 나오면은 풀기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쉽다가 어려우면은 굉장히 까다로워지죠. 그래서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구평 주요 준킬러 문항 번호입니다. 준킬러도 이번에 좀 까다로웠죠. 도형 문제 특히. 준킬러 문제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특히 13, 27, 28번이 도형 문제였었는데, 특히 뭐 13번이랑 28번 같은 거, 문제에 주어진 그림을 바로 파악해서 보조선을 딱 그리면은 단 몇 줄이면 다 끝나는 문제들이었죠. 근데 이걸 못 보고서 이제 어떤 친구들 보면 이렇게 길더라고요. 굉장히 긴데, 시간을 너무 많이 썼어요. 돌아서 정답 내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풀어도 푼 게 아니야. 그런 친구들도 있고, 심지어는 그렇게 장황하게 써놓고 길게 시간을 끌어놓고도 못 푼 친구들, 틀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복병이었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못 풀만한, 손 못 댈 만한 문제는 없긴 했는데, 뭐 준킬러에다가 킬러들 이런 식으로 배합해 놓으니까 상당히 좀 까다롭게 내친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들 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죠. 예, C는 4, C는 4, 그 다음에 ED는 3루트 2, CEA는 4분의 3파입니다. 그쵸? 딱 보자마자 너희들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여기 4분의 파이구나. 요게 4분의 파이구나.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해서 딱 수선 내려서 2루트 2, 2루트 2 해갖고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을 찾아내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보였던 친구들도 꽤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안 보이면 문제 어떻게 풀어? 그쵸? 그래서 뭐 여기서 코사인 법칙 쓰고 저기서 뭐 사인 법칙 쓰고 뭐 난리 났는데, 이거를 딱 보면은 2루트 2, 2루트 2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쓸 수가 있죠. 그쵸? 삼각형 CDE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그럼 이게 10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루트 10 나와요. 그쵸? CD가. 자, CD는 루트 10입니다. 루트 10이면 이제 우리가 코사인 C 값을 구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요 C. 정확히 말하면 OCD죠. OCD. 그쵸? 요 각 OCD 값을 코사인 법칙으로 구해주면은, 자, 각 OCD가 삼각형 OCD가 이등변 삼각형이죠. 여기서 수선 쭉 내려. O에서 CD에 수선 쭉 내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C 갖고 있으니까, C 값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 R. 요 CO가 R이죠? 요 CO가 R이기 때문에 R 코사인 그 C, 그러니까 R 코사인 OCD, R 코사인 C 해주면 이게 나오죠. 그쵸? 그러면 그걸 갖고서 우리가 2분의 1 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R 코사인 C는 2분의 루트 10이다. R 코사인 C는 2분의 루트 10이다. 자, 그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코사인 C라는 녀석이 이미 나왔죠. 자, R 루트 10분의 1은 2분의 루트 10이니까 R은 5 나오고. 자, 근데 AC도 구해보겠습니다. 자, AC는 그럼 뭐냐? 자, AC 같은 경우는요, 2R 사인 D죠. 사인 법칙 써야죠. 그쵸? 2R 사인 D에서 루트 5분의 4R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왜 사인 D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죠? 요 사인 D 같은 경우는 여기서 우리가 코사인 C가 나왔으니까요. 그거 갖고서 그냥 사인 D 구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코사인 D, 코사인 C 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쵸? 그래서 직각삼각형이니까 루트 10분의 2루트 2 해주면 그냥 사인 D 나오겠다. 그치? 그래서 쉽네요. 이 직각삼각형만 보면은 바로 그냥 루트 10분의 2루트 2로 사인 D 나오죠. 그럼 뭐 AC는 2R 사인 D로 해서 루트 5분의 4를 나오고, R은 5 나와갖고 뭐 곱해주면 끝입니다. 그쵸? 그래서 간단한 문제인데 보이면 한 2분 컷이 가능했을 것 같아요. 요거
수선 내려서 직각 이등변삼각형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으로 뭐 OCD, C 구하고, O에서 여기다가 CD에다가 수선 내리면 뭐 간단히 풀리는 문제였는데, 안 보인 친구들도 안 보여서 좀 시간을 허비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최악의 경우에 틀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4번. 뭐 요건 많이 맞았더라고요. 그쵸? 그래프 개형 그리면 되는 문제였었는데, 뭐 G에다 0 넣어보고 마이너스 1 넣어보고 하면 그냥 나오죠. 그쵸? 자, G형이 0이다. G형이 0이란 얘기는 일단요, 0에서 1까지 fx dx에서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를 빼면은 된다. 뭐 이런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면, 자, G형이 0이다. 자, G형이 0이라고 하면요,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x dx 0보다 크죠. 그쵸? 그래서 0에서 1까지는 이렇게 지금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0에서 1까지 fx dx에서 절대값 fx dx를 빼줬는데 0이란 얘기는 이게 뭐 양수란 얘기 아니에요. 그쵸? 이게 그대로 이게 절대값 벗겨진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0, 1 사이가 위에 있다 이런 얘기죠. 위로 올라오고. 자, 그럼 G-1 같은 경우는 G-1 같은 경우 자, fx가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 한 거에서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를 한 것은 그러면 0보다 작겠죠. 그러면 뭐 맞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쪽이 더 그림상으로도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프 개형이 이렇게 나오면 기억은 맞습니다. 니은 G-1이 0보다 크면 FK는 0을 만족시키는 K는 0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실수 K가 존재한다. 역시 그래프 개형 그려주면 되죠. 그죠? 자, G-1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에서 0에서 1까지 절대값 fx dx를 뺀 것이 0보다 크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절대값을 뺀다는 거는 이거를 이만큼의 넓이를 빼준다는 건데 당연히 K에서 0까지 적분한 것이 더 커야 되고 K에서 0까지 적분한 게 더 커야 되고 그 얘기는 K가 더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K가 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 다음에 K가 뭐 0, 1 사이에 있으면 이거 안 되겠죠?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디귿입니다. 자, G-1은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fx dx 플러스 0에서 1까지 fx dx입니다. 그쵸? G-1은 이렇게 나오고 이 녀석이 1보다 크대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이 왼쪽 거에서 오른쪽을 뺀 것이 1보다 크다는 얘기네요. 그쵸? 그러면 아예 이것을 여기 식으로 나타내 준 다음에 계산을 직접 해봅시다. 그럼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K가 K에서 0까지 적분한 넓이가 0에서 1까지 넓이보다 더 적어도 이게 1보다 더 커야죠. 그쵸? 차이가 1보다 커져야 되니까 K가 왼쪽으로 더 지나갑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 G0은 2배의 0에서 1까지 fx dx죠. 그쵸? 앞에서 해봤었죠. 이 녀석은 2배의 요 녀석이니까 3분의 k-6분의 1입니다. 근데 이 녀석은 k가 마이너스 2분의 2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다. 이것이 결론이 나오죠. 그럼 디귿은 동그라미에서. 뭐 요 정도로 그냥 적당히 그래프, 상호에 맞는 그래프 그려가면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뭐 쉽죠, 이건. 자, 15번 봅시다. 이게 문제였죠, 15번. 자, 될 것 같은데,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정말 까탈스럽게 안 풀리는 문제. 근데 실제로는, 엄청난 힌트가 존재했습니다. 뭐?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혹시라도 요 R이 0에서 1 사이인 상수인데, R이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아닐까 하고서, 역으로 우리가 역산으로 해서 A1을 마이너스 14를 구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쉽게 풀었을 겁니다. 그럼 1분이요. 찍어서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자, 그럼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건 뭐냐? 왠지 A1이 음수죠. 절대값 AN이 5보다 작거나 같을 때 3을 더해주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A1이, 왠지 0에서 마이너스 5 사이의 음수, 왠지 0에서 마이너스 5 사이 음수일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뭐 마이너스 1 넣어서 해보고 마이너스 뭐 2도 넣어서 해보고 안 되니까 마이너스 5도 넣어서 해보고 다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거 좀 못 풀겠다. 계속 계산하는데 안 된다 해서 그런 식으로 좀 포기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뭐 안타깝죠. 못 푼 친구들도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0에서 마이너스 5 사이가 아니면 더 키워보자 해서 마이너스 10 정도 넣어보면 마이너스 10 넣으면 2분의 1 나오거든요. 이거. 자, 마이너스 10 넣으면, 처음에 A1 마이너스 10 넣으면, 요,
A4가 2분의 1 나오고 A8이 마이너스 4분의 1 나와요. 이상하죠, 그쵸? R이 2분의 1인데 R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 나올 수가 없으니까 아예 A1을 더 낮춰봐. 마이너스 14로. A1을 마이너스 14로 해주면 그러면 A4가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고 A8이 4분의 1 나옵니다. 그러면 R은 마이너스 2분의 1 돼서 맞네 해서 해봤더니 돼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됩니까? 그러면 자, 한 주기마다 7, 2분의 11, 4분의 25처럼 오버해갖고 요 AN이 절대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오버한 녀석들이 한 주기당 4개를 하나 세트로 묶으면 4개마다 하나씩 한 주기당 나오죠. 그래서 총 이게 100 이하니까 25개 나오고, 그쵸? 25개 나오고, 그 다음에 A1은 당연히 요거는 범위를 벗어나니까 25개에다 1 더하면 26 나오고, 그래서 P는 26, A1은 마이너스 14에서 더해주면 10이 나오는데, 역시 이것도 몇 번 해보고, 시행착오를 해보고, 처음에 해봤는데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해봤는데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행착오를 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되네 하더라도 한 4분 이내로는 풀 수 있는 문제죠. 그죠? 4점이니까 4분 이내로. 4분 이내로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요거 갖고 말리기 시작하면 굉장히 까다롭죠. 자, 그럼 다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R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여기 대단한 힌트가 있으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분의 1 곱한다는 대단한 힌트가 있으니까 R이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가 가정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3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7이고 자,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 녀석이겠죠. 그죠? 7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7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7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뭐 3을 빼준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3 빼줘서 A1 4 만들면 음수 아니라서 안 되죠. 그래서 7이 이게 A2가 7이면 A1이 4도 될 수 있지만 마이너스 14도 될 수 있죠. 그래서 A1은 마이너스 14에서 R을 마이너스 21로 주고 즉 A4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주고 근거는 없어. 그냥 이거 보고 찍는 거야. 요거 보고서 그냥 찍어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풀어주는 뭐 그런 찍어주는 그러면 오히려 더 풀기가 쉬웠죠. 정답 나올 확률이 높았는데 뭐 그런 방법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이 문제는 아예 뭐 A1을 갖다가 좀 하다가 안 되면 마이너스 10이나 마이너스 14 뭐 이런 걸로 줘서 한번 해보고 아니면 그냥 요 힌트를 갖고서 R은 마이너스 1 만들어줘서 역으로 역산해주는 방법이 있었다. 뭐 지나놓고 보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체감 난이도가 높았던 것 같아요. 넘어갑시다. 자, 20번 봅시다. 뭐 킬러 문제라긴 좀 그런데 아무튼 이거는 뭐 어차피 그냥 계산이 조금 복잡해서 자, 두 그래프 만나는 점의 개수가 2일 때 두 함수 그래프로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S로 하자. 자, 요거 그려주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나오죠. 자, 3분의 1과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이 나오는 그런 꼴의 그래프가 하나가 이렇게 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실 뭐 그림상으로 봐도 알지만 그림상으로 봐도 되지만은 이 녀석이 좀 만약 K가 양수일 때 이렇게 올라갔을 때 Y는 GX는 4 절대값 X 플러스 K 그래프가 요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좀 가파라고 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실제로 이게 좀 잘 모르겠으면요. 이게 GX는 4 절대값 X 플러스 K가 요 위에서 접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마 허근 나올 거예요. 그렇게 풀어도 되고 Y는 뭐 마이너스 4X 플러스 K죠. G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K가 여기다가 접하게 만들어서 허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이 녀석의 변곡점 그쵸? 이 녀석의 변곡점이 잘해봤더니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4까지 안 내려가더라. 마이너스 4만큼 가파르지 않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줘도 됩니다. 그쵸? 아니면은 그냥 그림 딱 보고 당연히 K가 음수겠네 해서 이 그림을 먼저 그려도 돼요. 그쵸? 그래서 Y는 4X 플러스 K와 이 원래 fx 그래프가 x는 t에서 접한다 딱 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함수값 갖고 기울기는 4다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t 값 구해서 t는 1 넣어주면 k는 마이너스 3 되죠. 그럼 그냥 요거 갖다 해놓고서 교점 구해주니까 왼쪽에서는 뭐 마이너스 1에서 만나고 오른쪽에서 뭐 1에서 만나겠네. 그치? 그래서 왼쪽에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 그래프 갖다가 fx-gx 그래프 해주고 또 오른쪽에선 gx 그래프가 달라지니까 0에서 1까지 fx-gx 그래프 또 해주고 해서 두 개 그냥 적분해주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다 80이죠. 넘어갑시다. 자, 요 문제도 뭐 킬러라긴 뭐하고 준킬러 정도인데 요건 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쵸? 그냥 그림 놓고서 그냥 뭐 AB 대 BP가
요 녀석이 뭐 4대 1이다 하니까 이거 좌표 주어져 있으면 m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역시 DA 대 AC가 역시 1대 3이다 했으니까 역시 이것도 지금 X절편 다 나타내고, 뭐 실제로 닮음 이용하면은 더 뭐 간단하게 풀 수도 있는데, 뭐 여기 그냥 식이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X절편, Y절편 다 나타내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은 어차피 기울기 m이란 녀석이 이게 키죠. 그죠? 기울기 m은 b-a분이 2b승-2 a승이니까 요 녀석 뭐 그냥 b-a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있는 거 위에서 2a승은 3am이니까 집어넣어주면은 뭐 2b-a는 18a 해주면 그냥 b는 10a 나오죠. 이거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끝이죠. 이게 m이니까 다시 집어넣어주고서 그냥 풀어주시면은 또 뭐 2a승이 3am 나오니까, 그쵸? 그거 갖고서 풀어주시면 약분되고 해서 그냥 그래서 결국 이 9a승은 4 나오죠. 그럼 9a는 2 나오는데, 뭐 이거 갖고서 또 계산 틀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뭐 9a는 4 이렇게 해서 계산 틀린 친구들도 있는데, 이 문제는 계산만 잘하면, 그쵸? 그림 그리고 xy 절편 잘 찾고 그래프 요 좌표 잘 찍어서 그 다음에 계산만 잘하면 되는 문제인데, 뭐 이런 잔계산들 틀려서 뭐 440 나오고 하면은, 아니면 뭐 110 이런 거 나오면은 틀리지 않아요. 그래서 계산 실수 없이 잘합시다. 넘어갑시다. 22번 문제도 좀 까다로웠죠, 요거, 그쵸? 사실 답내기는, 찍어서 답내기는 오히려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는데, 이것도 좀 꼬인 친구들이 22번이다 보니까 좀 떨어서, 좀 거부감을 갖고도 못 풀 것 같아 해서, 뭐 그런 문제는 아닌데, 자,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치 한개수가 1이고, x는 3에서 극대값 8을 갖는 3차함수 fx가 있습니다. 실수 t에 대해 함수 gx를 x가 t 이상일 때는 fx, x가 t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2ft인데 이거 무슨 말이냐? 자, ft라는 녀석이 있죠. 그죠? x가 t일 때 ft라는 녀석이 있는데 y는 ft 찍 그려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그죠? y는 ft 밑으로 내려간 부분을 전체를 갖고서 그냥 전체를 갖고서 이렇게 접어 올려라, 그쵸? 실제 여기서는 x가 t보다 작기 때문에 그냥 x는 t 왼쪽 부분, 그쵸? 원래 이런 그래프 자체는 절대값처럼 생각해서 보통 y는 ft를 그려주고서 y는 ft 밑에 부분을 접어서 올려서 y는 ft에 선대칭 시켜서 접어 올리는 꼴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예 x가 t보다 작은 녀석을 갖다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기서는 x는 t의 왼쪽 부분을 그냥 전체적으로 YNFT에다가 접어 올려서 선대칭 하는 겁니다. YNFT 위에 있건 아래에 있건 무조건 접어 올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G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 개수를 HT라고 했습니다. HT가 T는 A에서 불연속인 A 값이 2개일 때 F8 값을 구하시오. 자, 함수 HT가 T는 A에서 불연속인 A 값이 2개입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런 그래프 나오면은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그쵸? 자, 어떻게? X축을 처음엔 X축을 이 변곡점에 둔다. 두 번째는 이 극소값을 X축으로 둔다. 근데 둘 다 해보세요. X축이 변곡점에 걸릴 때 안 되죠. 그 다음에 X축이 극소값에 걸릴 때 안 되죠. 심지어 X축이 극소값에 걸릴 때는 좀 약간 요 불연속점이 적게 나오거든요. 그래도 뭐 3개 이상 나와서 문제 조건 만족시키지 않는데, X축을 갖다가 여기 극소값에 걸리도록 풀어봤더니 이게 잘 안 나온단 말이야, 이게. 아예 그냥 함수 자체도 깔끔하게 안 나와요. 그럼 뭐 해보자. 한번 그러면 뭔가 잘 모르지만은 아예 그냥 요 극소값보다 요 차이만큼, 극대값에서 극소값 차만큼 더 띄어서 X축 그려보자 해서 해봤더니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답이죠. 그쵸? 이게 답이죠. 그래서 38, 46, 54 이렇게 지나게 되는 그림이고요. 그렇게 되면 F'X는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3x-3, x-5 해갖고 이렇게 나오고, 이거 적분해 준 다음에 38 지나게 뭐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F8은 58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 X축을 변곡점에도 한번 걸리게 해보고 극소값에도 한번 걸리게 해보고 잘 안되니까 그냥 아예 극대극소만큼 차이만큼 더 벌려서 한번 밑으로 해갖고 좀 띄워보자라고 해서 했으면 간단히 풀리는 문제고, 역시 이것도 변곡점 한번 해보고 X축 한번 해보고 하는데 시간 얼마 안 걸려.
그래서 실제로 틀리게 접근해서 2번 틀린 접근을 하더라도 5분 안에 풀립니다. 그래서 요거 다만 근데 변곡점 해보고 안 되고 X축 해보고 안 됐는데 패닉 상태에 빠져서 아 이거 불안하다 못 풀겠다 해서 좀 굉장히 멘탈 흔들리거나 했으면은 틀렸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안 돼도 그냥 평정심을 찾으세요. 이거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안 되면 저거 해보고 안 되면 답 나옵니다. 실제 계산도 그렇고 쉬워요. 그쵸? 어려운 문제 아닌데 시험장에서 체감 난이도는 극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쵸? 자, 27번. 이것도 뭐 간단한데 잘 안 보이나 봐요. 참 이것도 꽤 오답이 있더라고요. 자, 뭐 간단하죠. 이거 딱 뭐죠? 이거? 자, A1, B1은 4, A1, D1은 1. 그 다음에 요 D1, D1, E1은 루트 17의 반띵이죠. 루트 17이 반띵. 2분의 루트 17. 그러면 직각삼각형,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4분의 17이죠. 그쵸? 4분의 17 곱하기 반띵인데 이게 직각삼각형 두 개 있으니까 그냥 4분의 17을 그냥 정사각형 넓이로 해주면 되겠다. 그쵸? 그래서 4분의 17 나오고 S1은. 자, 그 다음에 공비를 구해야 되는데 닮은 비가 너무 쉽게 나와요. 뭐지? 요거. D1, C1분의 D2, C2 하면은 바로 나오죠. D1, C1분의 D2, C2가 요 닮은 비인데요. 근데 이게 딱 봤더니 합동이네. 어디가 합동이야? 요 녀석, 요 녀석. 여기가 2분의 1이죠. 여기가 2분의 1이고 이 녀석도 2분의 1이야. 여기도 2원에서 수선 내린 거. 2원에서 수선 내린 게 2분의 1이고 역시 D1에서 여기 A2에서 수선 내렸을 때 요 길이가 2분의 1이니까 아 그러면 이 녀석은 4고 이 녀석은 4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럼 3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D1, C1은 4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3이니까 그냥 4분의 3 하면 닮은 비 나오겠구나. 그러면 1 마이너스 넓이니까 이건 16분의 9가 되죠. 공비가. 그래서 1 마이너스 16분의 9분의 4분의 17 해주면 7분의 68 나와서 딱 보면 사실 1분 컷 문제였습니다. 그쵸? 2분 안에 보이면 바로 2분 안에 합동 이용해서 풀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안 보였나 봐요. 막 이렇게 길게 푼 친구들도 있고요. 그래서 시간 허비가 뭐 틀린 친구들은 별로 없던데 너무 식이 길더라면 코사인 법칙 쓰고 막 해서 한 친구들은 좀 시간이 낭비가 돼서 뒤에 29, 30 풀었을 때 문제가 생겼을 것 같습니다. 자, 28번입니다. 이거 뭡니까, 요거? 자, 평행이 하나 나오죠. 그치? 평행과 이등변 삼각형. 이것도 역시 보조선만 그으면은 극한 문제들 중에서 쉬웠던 문제. 자, PA, PC, PD는 모두 같이가 이등변 삼각형. PAD, 요거 이등변 삼각형, PDC 모두 이등변 삼각형. 자, 점 D를 지나고 선분 OP와 평행한 직선이 PA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하자. 그럼 이렇게 되면 동위각으로 세타 나옵니다. 그쵸? 동위각 세타 나오죠. 그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OPA가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요 OPA와 OAP 각이 같겠죠. 그쵸? 근데 또 요 DAP가 OAP가 DAP니까 각 A가 공유돼서 같으니까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면 요각도 같으니까 결국에는 뭐 요 OPA랑 PDA도 같겠고 그러면 요 DPA 요각도 세타 나오죠. 그쵸? DPA도 세타 나오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평행에서 엇각도 생각해주면 또 CDP도 세타겠죠. 여기도 세타죠. CDP도 세타를 해서 요 CPD 요 각이 요 CPD 각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나오죠. 끝이죠. 그냥. 자, 그다음에 각 AOP, 각 APD, 삼각형 AOP, APD, AD 모두 닮음이죠. 그쵸?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 모두 닮음입니다. 그쵸? 자, 모두 닮음이고 그 다음에 자, AP 보겠습니다. 자, 요 AP 길이는 반지름이 1이니까 1에서 여기 OP에서 수선을 내립니다. 그쵸? 딱 수선 내려보세요. 그러면 요 PA 반띵은 딱 수선 내려주면 뭐 M이라고 할 거예요. M이라고 하면 PM은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오죠. 그쵸? 요게 1이고 이게 이제 2분의 세타니까 요 녀석은 사인 2분의 세타가 나오죠. 그럼 PA는 PM의 2배니까 2 사인 2분의 세타죠. 그래서 AP는 2 사인 2분의 세타다. 자, 그러면 닮은 비 자체가 2 사인 2분의 세타가 되겠죠. 그쵸?
이게 길이지만 닮은 비도되니까. 자, 마찬가지로 AD는 거기다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4 사인 제곱 2분의 세타인데 사실 이게 닮은 비도되죠. 자, 그럼 G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EDA인가요? EDA. 이 녀석은 2분의 1 곱하기 4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를 제곱한 거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해주면 삼각형 넓이 공식. 역시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2 길이, 그쵸? 이 DP죠, 그쵸? DP 길이. 뭐 AP라고 해도 되고 DP 다 똑같으니까. 그럼 2분의 1 곱하기 2 사인 2분의 세타의 제곱에다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2 세타 이렇게 해줍니다. 그쵸? 그러면 이 녀석 갖고 해주면은 뭐 분모 분자해 갖고 적당히 해주면 G세타는 2분의 1에 뭐 4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자, 사인 2분의 제곱의 세타는 결국에는 이 녀석이 뭐 2분의 1 제곱한 거랑 같은 거 4분의 1 해서 4 해주면 1 되니까 결국에는 뭐 2분의 1, 2분의 1 앞에 없애주고 먼저 2분의 1, 2분의 1 없애주고 이 녀석은 1이다. 분자는 1이고 그 다음에 분모 쪽은 2 사인 2분의 세타니까 이거 그냥 1이고 사인 파이 마이너스 2 세타는 그냥 사인 2세타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1 곱하기 2분의 1 제곱하면 2분의 1 됩니다. 넘어갑시다. 자, 29번 볼까요? 함수 fx는 이 x승 플러스 x가 있습니다. 양수 t에 대해서 점 t0과 점 이 녀석 사이의 거리가 x는 s에서 최소일 때 실수 fs의 값을 gt라고 하자. 함수 gt 역함수를 ht라고 할 때 h'1 값을 구하시오자. 거리는 요거죠,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전형적인 역함수, 음함수 미분 쓰면은 되는 문제였는데 특히 앞부분에서 좀 약간 도형 문제 이런 데서 22번이라든지 아니면 준킬러 도형 뭐 13번, 28번, 뭐 27번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했을 수가 있겠죠. 그쵸? 게다가 요즘엔 이런 문제 많이 안 풀지. 수능이 너무 쉽게 나오고 미적분 비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미적도 선택 과목으로 너무 쉽게 나오는 바람에 이런 문제 사실 많이 잘 안 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현역 고3들은 굉장히 까다로웠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 우리 같은 수학 강사들은 맨날 보던 거니까 그냥 이거 그냥 세팅해갖고 음함수 미분해갖고 역함수 미분 역수해서 해주면 되네 해서 풀고. 근데 재수생 같은 경우도 재정반에서 이런 문제들도 많이 푸니까 좀 쓸데없는 문제를 많이 풀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거 익숙해서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현역 고3들 특히 미적분 비중이 요새 적잖아요. 뭐 공통 과목이 어려워. 공통 과목 수투해야 돼. 수투 심화해야 돼. 그 다음에 국어가 어려워. 국어 해야 돼. 과탐해야 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수학에서 미적분 과목이 조금 요게 비중이 낮아질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요 문제 좀 까다로웠을 수가 있겠다. 자, 뭐 간단히 봅시다. 문제 자체 쉬워요. 사실은 쉬워. 체감 난이도 어렵다고 썼지만 문제는 쉬워. 자, 거리 D라고 합시다. 거리 D는 루트 x-t제곱 플러스 2x승 플러스 x의 제곱 좋다. 거리가 최소이다. 이런 문제 풀 때 거리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때 최소다 해서 구하는 문제들은 그냥 요 안에 루트 안 부분만 갖다가 따갖고 그냥 새로 함수를 세팅하죠. 그래서 미분해서 0 만들죠. ix를 요 안에 분모 안에 있는 그냥 분모래 루트 안에 있는 x-t 제곱 플러스 2x승 플러스 x의 제곱으로 이렇게 세팅해줘. 자, 미분해주면 i'(x는 2x-t 플러스 2x승 플러스 x 2x승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이 녀석이 x는 s에서 최소니까요. 이 녀석이 s는 0 되겠죠. 그래서 이거 중요해. 요거 s 넣어줍시다. 그쵸? 요식 넣어주고. 자, x는 s에서 최소니까 요렇게 해주면 t와 s 사이의 관계식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t는 s 플러스 2의 2s승 플러스 1 플러스 s 2s승 플러스 2s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여기서는 요 단계에서는 아직 음함수 미분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필요할 것 같으니까 DTDS에서 한번 S로 미분해 줍시다. S로 미분해서 DTDS는 1 플러스 2, 뭐 2S승 플러스 2S승 플러스 1 플러스 S, 2S승 플러스 2S승 조건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봅시다. 자, 이 녀석 미분해보면 F'X는 2X승 플러스 1이죠. 그쵸? 일단 뭐 미분꼴 필요할 것 같아. 해보자. F'X는 2X승 플러스 1이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문제 풀 때 H'1의 값을 구하시오자. 함수 GT 역함수가 HG다. 역함수가 어쩌고 저쩌고 역함수가 블라블라 GT 역함수가 HT다 했을 때 H'1 값을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그렇죠? H'1 이런 문제 어떻게 풉니까? 무조건 일단 H1이 A라고 하면 GA는 1 만들어갖고 H'1은 G'A분의 1 무조건 이렇게 만들죠. 공식이죠 거의. H1이 A라고 하면 GA는 1이고 H'1은 G'A분의 1 이렇게 풀어준다. 근데 이 문제 풀 때요.
이제 GA는 1일 때 A 값을 구해야죠. 그쵸? 근데 GA는 1일 때 이게 중요합니다. 함수 GT가 1일 때, S 값은 뭐냔 말이야. 그쵸? 이게 각각 함수, 이 변수가 T랑 S로 나눠져 있어서 힘들죠. 그쵸? T랑 S는 각각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변수입니다. 그쵸? T랑 S는 각각 따로 떨어진 독립적인 변수처럼 움직이는데, 근데 T와 S 사이에 관계가 있고, 아까 전에 미분하면 0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T와 S 사이에 관계가 있고, 내친 김에 식 구한 김에 뭐 DTDS까지 구해줬는데, T와 S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근데 GA는 1일 때, GT 값, GA 값이 뭐다? 사실은 실수 FS 값이래. 그러면은 우리가 FS 값이 1이라고 하니까 그걸 갖고서 S를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FS는 1로 놔둬. FS는 1로 놔두면 결국 S 값은 이 식에 대입해주면 이 S승 플러스 S는 1에 대입해주면 S는 0입니다. 아,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S가 0일 때 최소가 나오겠구나. S가 0일 때 최소 거리겠구나. 자, S가 0이면 0,1이죠. 그쵸? 결국에는 0,1 요점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그 X축의 점 T0, X축의 점 T0에서 정확히 말하면 X축 양의 방향이죠. 그쵸? S축위에 양수로 되어 있는데 요 점에서 최소 걸라고 해주니까 0일에서 그냥 여기다가 딱 수선 그려주면 됩니다. 그쵸? 수선 그려주면 되는데 뭐 법선이죠. 그쵸? 접선일 수니까 법선인데 자 미부에 F'X 해주면 이게 2X승이니까 플러스 1이니까 요 녀석 여기다 0 넣어주면 기울기가 뭐가 나오죠? 결국 그러면 2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일단 S가 0일 때 이거 미분해주면은 그 기울기 2 나오니까 거기서 그 기울기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서 여기서 딱 그어주면은 요 x절편 2 나오죠. 그래서 결국 2, 0 a는 2겠구나. 이때 점 t0은 2,0이기 때문에 결국 a 값은 2겠구나. 그쵸? 2를 알 수 있죠. 그래서 a는 2가 됩니다. 자, 구하면 끝이네. 넘어갑시다. 자, 그럼 a가 2니까 g't는 f's ds dt죠. 그쵸? g't는 f's ds dt고 그 다음에 s는 0이니까 0 넣어주고 f'0 해주고 그쵸? 그럼 2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dsdt 그쵸? dtds s가 0일 때 dtds 여기다 0 넣어주면 1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뭐 1 플러스 1 이렇게 나오죠. 그쵸? 이거 계산 잘하세요 해갖고 그쵸? 3 나와서 6 나오니까 6 나오고 그러면은 G'E는 F'0 곱하기 6분의 1 역수니까 6분의 1 해주면 3분의 1 나오고 H'1은 G'2분의 1은 3 나와갖고 답 3 나오겠다. 그죠? 여기 만약에 계산 잘못해갖고 뭐 DTDS 같은 게 뭐 7 이따구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거 뭐 잘 보면은 역수취해서 하면 뭐 7분의 2 나오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 잘못해서 다시 계산해주면 6이 나온다 해서 이거 뭐 계산 실수를 살짝 하더라도 보정이 가능한 문제였어요. 그쵸? 뭐 P분의 Q 구하는 문제가 아니고 아예 H'을 대놓고 구하라고 하니까 뭐 2분의 7이 답은 아닐 것 같아요. 그쵸? 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계산 실수해서 뭐 DTDS 같은 거 S가 0일 때 이런 거 7로 나와서 잘못 계산하더라도 충분히 다시 계산해서 정답 구할 수가 있는 문제였습니다. 뭐 계산 실수할 여지도 별로 없죠. 그쵸? 그렇긴 한데 보면 사실 쉬운데 너네 요새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잘 안 되고 많이 좀 안 풀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좀 생각보다 끔찍했을 수가 있고 아마 예, 정답률은 좀 낮았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30번. 요 문제도 알기만 하면 간단한데 참 안 보여요. 그쵸? 그냥 많은 학생들이 이거 문제만 보고서 못 풀겠다 해갖고 뭐 포기했을 수도 있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어렵진 않았죠. 그쵸? 자, 최고치 한계수가 1인 사치함수 fx와 구간 0, 뭐 양수죠. 양수 범위에서 gx가 0 이상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킨다. 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 마이너스 3 이상이다. 자, 그 얘기는 이 얘기죠. 마이너스 3 딱 그려놓고 극소값 그려놓고 왼쪽으로 올리자는 얘기죠. 그죠? 자, x가 마이너스 3일 때 극소가 가지는데 그 왼쪽은 계속 이렇게 올라간다. 요런 꼴 나옵니다. 그쵸? 그러니까 결국엔 이게 지금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데서부터 계속 내려와서 극소값 찍는다는 이런 얘기죠. 그려준다. 그 다음에 나가 문제였어.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플러스 3 fx 마이너스 f0 제곱은 f'0이다. f''x다. 머선 소리고
뭐선 소리가 이해가 안 되죠. 이거 이해 안 되면은 못 푸는 거고요. 뭐 이해가 됐으면은 또 이것도 한 3분이면 또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계산 간단해 갖고. 자, 보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 플러스 3 블라블라인데, 자, 이런 꼴은 보통 어떻게 풀죠? 만약에 너네들이 잘 풀면, 만약에 너네들이 문제 많이 풀어봤으면 fx 마이너스 f0 제곱을 넘겨주죠. 그쵸? 아래로 넘겨주죠. 양변을 나눠주죠. 자, fx-f0 제곱을 양변을 나눠줍니다. 자, 여기 양변 나눠준다는데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 근데 나눌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이게 지금 분모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어야 돼. 그럼 0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나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x에 0 넣어놓으면은 f'x는, f'0은 왼쪽에 0이죠. 그쵸? f'0은 0이기 때문에, f'0이 0이다. 또 하나 여기다 메모해 두시고. 그 다음에 나눠줍시다. 자, 그래서 x가 0이 아닐 때 우린 양변을 요 fx-f0 제곱으로 나눌 수 있다. x가 0이 아닐 때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f'0은 0이다. 요 두 개가 나오죠. 그쵸? 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gx 플러스 3이 뭐라 그랬어요? x가 3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나왔죠. 그쵸? 그러면 잘 보세요. 왼쪽에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하니까 왼쪽은 언제나 양수죠. 그쵸? 요 양수 나오죠. 그쵸? 물론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그치? x가 잠깐만, 요게 지금 gx가 0 이상이라고 했었죠. 그쵸? x가 0보다 클 때 gx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가 마이너스 3보다 클 때 gx 플러스 3이 양수 나오죠. 그쵸? 더 정확히 말하면 0 이상. 그래서 좌변은 무조건 0 이상이야. 좌변은 무조건 0 이상인데 우변의 분모는 제곱형입니다. 그럼 f'x는 당연히 0 이상이겠다. 증가함수 꼴 나와야 돼. f'x. 그래서 우리가 x는 마이너스 3의 오른쪽에서 계속 증가해야 돼. 근데 f'형은 0이야.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오죠. 제일 중요합니다. 그죠? 첫 번째 단계 이 그래프. 자, 요 그래프. 자,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소값 나오고서 그 다음에 x는 0에서 살짝 기울기 0 됐다가 다시 찍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 그쵸?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식으로 표현해 주겠습니다. 그럼 f'x로 해주면 뭐가 됩니까? 그쵸? 요 녀석의 뭐 상수항은 우리가 모르니까 f'x는 최고치 한계수 1이라고 해서 4 해주고 x 플러스 3 해주고 x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f'x는 4, x 플러스 3, x제곱 나오고 4x 3승 플러스 12x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fx는 요걸 적분하세요. 그죠? fx는 x 4승 플러스 4x 3승 플러스 k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럴 4에서 5까지 gx dx는, 자, 우리가 gx 플러스 3꼴로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적분 구간 좀 바꿀 수 있죠.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gx 플러스 3 dx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자, gx 플러스 3이 뭐냐? fx-f0의 제곱분의 f'x다. 그쵸? 그래서 이것은 다시 인테그럴 1에서 2까지 fx-f0 제곱분이 f'x dx로 분모 요거 제곱꼴로 돼 있지만 fx-f0 fx-f0 미분하니까 분자 나오네. 결국엔 이거 뭐다? t제곱분이 1꼴이구나. 좋습니다. t제곱분이 1 적분꼴이구나. 자, t를 fx-f0으로 치환하자. 치환 적분꼴이구나. t는 fx-f0 해주면 이것은 x 4승 플러스 4x 3승 나오고, 자, 그럼 인테그럴하고 일단 이 녀석이 t제곱분이 1이 되죠. 그쵸? t제곱분이 1이 되죠. 그쵸? t제곱분이 dt꼴 f'x dx가 dt 되니까 t제곱분이 1 dt인데 문제는 치환했으니까 적분구간도 바꿔줘야지. 1 넣으면 5 되고 2 넣으면 48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마이너스 t분이 1 해서 5에서 48까지 이렇게 나면 마이너스 48분이 1 플러스 5분이 1 해주면 240분이 43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뭐 준킬러 킬러 문제들 뭐 주요 문제들 나머지들은 쉬우니까 요걸 끝냈고요. 어떠세요? 이거 보면은 풀이만 보면 쉬운 것 같죠? 풀이만 보면은 좀 상당히 쉬워 보이는 문제들인데요. 실제로는 뭐 그렇지가 않죠. 그쵸? 아까 전에 준킬러 문제 도형 부분에서 좀 시간을 끌거나 아니면 22번 같은 거 몇 번 해보다가 안 되고도 15번 수열도 몇 번 해보다가 시도해보다가 안 돼서 패닉에 빠지든가 뭐 멘붕하거나 또는 뭐 29, 30번 문제들 미적분 문제 충분히 안 풀어갖고 뭐 접근법을 아예 찾지 못하거나 접근법 찾았더라도 중간에 뭐 계산 말려서 정답을 못 찾거나 하면 상당히 점수 내기가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해라?
결론은 어떻게 해라? 그냥 수학 공부를 열심히 해라. 아직까지 좀 수학 공부를 단단히 하지 않아서 좀 점수가 안 나오고서 생각보다 좀 어렵다거나 까다롭거나 그다음에 29, 30번이 이제 안 보였다거나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은 이제 2달 남았잖아요. 2달 남은 수능 기간 동안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서요. 그동안에 그리고 옛날 수능 30번 기출문제들 있죠. 그쵸? 그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이제 미적분 선택 과목 쉽게 나오니까 옛날식의 30번 좀 어려운 그런 기출문제는 풀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능하면 그냥 2달 남은 동안에 그 예전 수능 어려웠을 때 있잖아요. 뭐 2017 수능, 2018 수능, 2019 수능 뭐 역대급이었잖아요. 30번 문제들. 그런 거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 계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도 좀 다 풀어보시고 무엇보다 수학 공부량을 좀 늘리셔서 그동안 뭐 국어에 치이고 과탐에 치이고 수학은 쉬우니까 미적분은 쉬우니까 국어를 하자 과탐을 하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 이번에 점수 안 나온 친구들 좀 반성하고 현실을 직시하시고 좀 그런 경각심을 주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량 남은 2달 동안은 수학 공부량을 좀 많이 늘려서 실전 수능에서는 좀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은 해설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